어디 보자. 오늘부터 할 것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합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투번 공간에 있는 거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A가 일어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타나죠. 됐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확률인데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확률이라는 것이 항상 그 전체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요새 감기가 돌고 있으니까 감기에 걸릴 확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감기에 걸릴 확률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의 인원을 하면 되잖아. 그런 거는 전체 인원분의 감기에 걸린 사람의 인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데 이 감기가 약간 세대별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체 감기 인원 말고 약간 나는 뭐 노년층에 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얼마나 전파가 됐는지 뭐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은 노년층이 뭐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좀 제한을 해야 되겠지. 전체 인원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감기에 걸린 60세 이상의 인구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가 되겠어요? 만약에 60세 이상의 인원 중에서 감기 걸린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감기 걸린 사람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인원 중에서 감기 걸린 60세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야 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20, 30대의 그 감기 걸린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0, 30대 전체 인원 중에서 감기에 걸린 20, 30대 인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단순 통계해가지고 전체분의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체 집합을 약간 좀 제한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얘들을 좀 제한을 해야 우리가 그 통계가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의 의미가 아니라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0세 이상도 조사를 해보고 20, 30대도 조사를 해보니까 20, 30대가 훨씬 감기에 많이 걸린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거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20, 30대가 많이 걸리는 이유는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죠?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뭐 60세 이상이 만약에 혹시 더 많다면 그러면 이제 60세 이상이 많은 이유가 그 60세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좀 20, 30대에 비해서 좀 감기가 오래 지속돼서 많은 건가?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걸 분석을 하면 이제 감기가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통계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은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AI 쪽인데 AI 쪽에서도 저걸 많이 씁니다. AI 이제 기본에는 조건 확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이러할 때, 저러저러할 때, 그래서 조건들을 따라락 나눠가지고 그때의 각각의 통계들을 딱 보여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대충의 이제 분석이 통계적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약간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그런 이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거의 골자는 뭐냐면 전체 집합을 좀 제한을 해서
우리가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사하고 싶은 집단으로 좀 제한을 해서 보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거의 확률을 조사하고 싶은데 B라는 집단 속에서만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B 중에서만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쓰기로는 이렇게 써요. PA 밥이라고 쓰고요.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이거의 계산은 B가 일어날 확률분의 A이면서 B인 확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사실 뭘 계산하는 거냐면 이게 P랑 N이 다른 건 알죠? N은 전사건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고요. 그리고 A가 들어가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얘는 확률이잖아.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뭘 계산하는 거냐면 전체 집합을 B로 보는 거야. B로 봐서 그 중에서 뭘 구하는 거야? A급비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전사건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PB가 되는 거고 이게 PA급비가 되는 거지. 전사건 분에 A급비가 들어갈 A급비의 원소의 개수 하면 A급비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제 전사건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요건 건데 사실 이거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계산이라는 건 뭐예요? B가 이제 전체 집합인 거지. 여기랑 좀 다르게 여기는 뭐야? 전체 집합이 진짜 전체 집합이고 얘는 B 중에서만 보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집합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S라고 하죠.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편하게 1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라는 거는 50 정도 되고요. 얘는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바깥은 20이 있을 것이고 얘가 만약에 10 정도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되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A라는 게 이제 뭐 감기 걸린 사람, B라는 게 60세 이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 전체 집합이라는 건 모든 인원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60세 이상에서 감기 걸린 사람의 비중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PA와 B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감기 걸린 사람인데 60세 이상 중에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이거의 계산이 이게 되는 거죠.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감기 걸린 60세 이상 60세 이상 인구는 30명이고요. 감기 걸린 60세 이상은 10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3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약간 이렇게 해놓으면 B가 A보다 무조건 더 큰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죠. 이거 봐봐. B가 A보다 크지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 요만큼 중에서만 따지는 거여서 이 남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요만큼을 따지는 거여서 알겠죠? 그래서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바꿔도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얘는 뭐겠어요? 60세 이상의 비중을 구하고 싶은데 뭐 중에서? 감기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들 유민아 감기 걸린 사람들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감기 걸린 사람들은 50명이고요. 그 중에 60세 이상의 비중은 10명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구나. 알겠어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전체 집합을 이렇게 제한해 주는 걸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요. B가 A도 되고 A가 B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요래조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유민아. 유민아, 빨리 살아가라. 너무 더워요. 더워요? 네. 왜 덥지? 여러분도 더워요 혹시? 아 그래요? 날이 좀 따뜻해진 건가? 환기를 그럼 좀 시켜보자. 해볼게요. 합니다. 거기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건 방울의 성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들은 좀 이따 가고 저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하나 예시를 한번 해보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시는 저걸로 할까? 보기 3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지리산이 있고요. 설악산이 있어요. 표를 한번 보자.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합계야.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합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12, 38이고 그 다음에 28, 20이고 그 다음에 40, 60이고 전체는 100인데 여기가 50, 50. 데이터를 보면 대충 해석이 가능하시죠? 보시면은 산 중에 선호하는 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전체 집단은 100명이 있는 집단이고요. 남자가 총 50명이고 여자가 총 50명이야. 이렇게 있는 집단이고 설악산과 지리산 중에서 선호하는 산을 선택을 해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됐나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를 구해볼 건데 약간 이렇게 해봅시다. 유민아, 잘 보고 있지? 네. 자 봐. 우리가 이 사건, 남자 1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여자 1 사건은 B가 아니고 남자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지리산 1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설악산인 거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지리산이 아닌 경우잖아, 맞지? 설악산하고 지리산밖에 없으니까 설악산은 그러면 지리산이 아닌 거니까 B의 여집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집합이고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제일 단순하게 이제 한번 4개를 구해보시면 B A라고 하면 남자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전체 집합 전체 100분의 어떻게 돼요? 남자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당연 여자의 확률도 100분의 해서 여자 50명이잖아. 50이다 해서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니? 세 번째 P 지리산을 좋아할 확률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체는 100 중에서 유민아 살아있냐? 지리산이 40이죠? 10분의 4, 5분의 2겠지. 만약에 설악산을 좋아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면 전체가 100분의 고 설악산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60명 해가지고 60해서 5분의 3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제한을 둬서 한번 구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여자의 비율을 알고 싶다.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여자의 비율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유민아 네. 뭘까요?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네. 여자의 비중을 알고 싶어요. 뭘까요? 뭐라고 쓰면 되지? 저 이거 바를 활용해서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여자의 비중을 알고 싶어. 60분의 22? 아니 이걸로 A, B로 표현하면 A 뭐가 뭐야? 에? 다시
A밥이라고 했을 때 네. 다 뒤에 있는 게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사건에 해당하는 거거든. 오케이? 지금 뭐라 그랬죠?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의 비중을 알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다루고 싶은 사건은 여자인 거고, 뭐 중에서라고 했어요? 설악산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은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뒤에 와야 되는 게 그럼 뭐죠? BC. 여집합이요. C가 아니라 여집합이요. 네. 까먹었냐? 이 여집합. 그리고 여기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의 계산이 어떻게 돼요? 저거 공식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셔도 상관은 없고. 자, 이거 보시면은 전체가 누구예요?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60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만, 이제 딴 건 볼 필요 없고요. 얘들 중에서 누굴 알고 싶은가요? 여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지리산을 좋아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된 인원이잖아. 우리는 지금 설악산 중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셔야 되고요. 이게 전체 집합이고, 그 중에도 여자의 비율이 20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좋아요. 인경아, 네? 뭐 하나 해볼까? 아, 남자 중에서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은 뭐가 뭐죠? A. 여기 앞에 A가 앞이야, 뒤에. 앞. 앞, 네. 뒤에는 뭔데? B. B랑. 여집합. B 여집합이다? 네. 뒤에 오는 게 뭐라고 했죠? 전례. 전체. 아 전체. 저걸 읽은 건가요? 야, 씨, 읽을 거면 잘 아 읽든가. 전례 아니에요? 전체라고요. 전례는 뭐야? A는 뭐야? 사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인데, 제가 뭐라고 했죠? 남자 중에서라고 했죠. 네. 남자 중에서라고 하면 그 남자라는 사건이 앞이야, 뒤야? 아홉. 전체가 뭔 거예요? 남자 중에서 보겠다는 말은 전체 집합을 남자로 보고. 아. BCA. 거꾸로죠. 이해돼요? 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PA분의 P에 B 여집합, 조집합 A 이렇게 가는 건데, PA는 지금 몇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남자 중에서만 보겠다는 거니까 남자 50명 중에서 누구야? 설악산 38명 이렇게 와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예. 이해돼요? 지원을 하나 해보자. 이. 아하하. 지리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남자의 비율. 지리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비중을 알고 싶다. 어떻게 되죠? 맞지? 이게 지리산 남자, 그죠? 이게 전체 집합인 거야. 그래서 계산이 지리산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니까 40이 전체인 거고요. 그 중에 남자는 12지.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겁니다. 요게 표가 딱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간단해요. 네, 표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표가 안 주어진 것도 하나 정도만 하고 한번 가봅시다. 표가 안 주어진 건 뭐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수로 풀어봐라 라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풀어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PA가 있고 PB가 있고 합집합이 있으시면 저거 세 개 다 들어가는 공식 있죠? 민경, 네? 혹시 까먹었니? 뭐요? A 합 B 공식 혹시 까먹었어요? 아 알죠. 뭐예요? A 더하기 B 오, 빼기 교집합. 오 뭐야?
신경 네? 머릿속에 어떻게 이게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졌군요. 좋습니다. A와 B가 5분의 3이고요. 얘가 2분의 1이고요. 얘가 10분의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P A 곱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풀면 A 교집합 B가 나오겠지. 그렇죠? 양변에다가 10을 곱하시면 양변에다 10 곱하시면 6은 5 더하기 3 마이너스 10의 P A 곱이가 되고요. 넘겨서 계산하면 8, 2니까 10분의 5가 되겠네. 5분의 1이겠네. 5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 쓱 보시면 A 바비 B 바이 구하는 거거든. 이번에 이제 P A 바비부터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여기서는 표가 딱히 없다는 거지. 표는 딱히 없지만 우리는 공식을 알아. 공식 기억나니 얘들아? A 바비 공식. 기억 혹시 기억하세요? B분의 로직합 B였지, 그치?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얘가 B가 몇이냐면 저기 10분의 3이고요. 로직합이 어디니 방금 구했잖아, 5분의. 그래서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 띵띵 날리고 그러면 이제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B바이도 하나 구해보자. B바이 한번 보여봅시다. 얘는 그러면 P A분의 그래서 P B교집합 A고요. P는 저기 있잖아 2분의 1. 2분의 1을 보시고 B교집합 A는 A교집합 B랑 똑같잖아. 그래서 5분의 1이 똑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럼 5분의 2분화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되겠나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시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 재밌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옛날에 그 얘기했죠? 확통에서는 어려운 파트가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중복조합 우리 지나왔잖아요. H 쓰는 거 기억나요? 첫 번째 파트가 중복조합이고요. 두 번째 파트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기 이제 좀 어려운 파트인데 지금까지는 별거 없죠. 할만하시죠?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마플 특강 보시면 조건부 확률의 성질이 있는데 1번은 방금 한 것들이고요. 2번도 저것도 한 것들이 있다 되었고 3번들 보시면 A밥이랑 B바이가 다르다는 아시겠죠? 보시면 아는 건 쉽게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P랑 P, A밥이가 다르다라는 것도 뭐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개가 서로 대만 사건이면 얘네 둘이가 영된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볼까? 얘는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대반 사건이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봐봐. 대반 사건이 뭐였지? 살짝 얘는 두 번 닦아야 괜찮아질까요? 성질에서 대반 사건이라는 말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P A바비를 하면 이게 PB분의 하고 P에 A급이가 올 텐데 문제는 뭐야? A급이가 0이잖아. 그래서 얘는 0이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PB바이를 하여도 얘도 그러면 P A분의 하고 위에가 P 비교 A가 올 텐데 비교 A도 0이잖아. 배반이면은 조건부 확률 하시면 0 나옵니다. 됐나요? 요거는 뭐 간단한 성질이니까 알 수 있을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거기 이제 5번, 6번이 있는데 6번, 7번이 있는데 6번, 7번 한번 잘 봐봅시다. 자 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빰빰빰 이렇게 있고요. A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B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지.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카운트를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하고요. 얘를 C라고 하고요. 얘를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을 A, B, C, D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비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어떤 걸 비교를 하고 싶은 거냐면 P A밥이 있죠. 이거하고 P A 여집합과 비를 하고 싶은 거야. 똑같은데 이 B인 건 뒤에 이제 바 B는 똑같은데 뒤에가 A일 때랑 A 여집합일 때를 비교해서 얘네들의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인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뭐냐면 P B분의 해가지고 P A 곱이지. 그죠? 얘는 뭐냐면 P B분의 해가지고 P에서 A 여곱이지. 됐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계산이 얘는 보시면 P, B가 뭐냐면 B하고 C니까 B 더하기 C야, 그치? 그래서 B 더하기 C 분의 P A급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잖아. 그래서 B다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시면 B는 B 더하기 C지. 그래서 B 더하기 C 분의 해가지고 A 여집합 교 B는 A 여집합은 A가 아니면서 B인 부분. 그래서 A가 아니면서 B인 부분은 C지. 됐어요? 자,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얘랑 얘는 어때요? 더하면 1 될 것 같죠? 되니? 더하면 1 되는 거 보이세요? 유민아, 더하면 1 되는 거 보이냐? 유민아 보이냐? 그래서 더하면 1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거는 원래 우리 뭐 알고 있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이거 알지? PA인 거랑 PA 여집합을 더하면 1 나오는 거 알지? 왜냐면 A일 확률과 A가 아닐 확률을 더하면 전체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봐라. 뒤에 바 B가 있어도 전체 집합을 B로 잡아도 뭐랑 뭐의 합은 A와 여집합의 확률을 더하시면 1 나온다고. 됐니? 전체 집합을 뭐로 잡든 간에 A와 A의 여집합의 확률은 더하면 무조건 1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성질 다 해봤다. 성질 다 해봤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이제 표로 이제 구하고 뭐 구하라고 하는 거 줄라고 풀면 됐습니다. 한다 얘들아? 봅시다. 갑니다. 인경, 네?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에요. 왜 표정이 왜 다 찌그러졌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80, 60, 90, 70 90, 70 170 130 140 160 그리고 가보자.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여학생이 A야. 요게 A야. 그러면 남학생이 뽑히는 사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민경. A 여집합. 오, 훌륭합니다. A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2학년을 B라고 합니다. 2학년 B래. 그럼 얘는 B 여집합. 아우. 자, 됐지? 여기까지 됐죠? 뭐야? 내가 끼어가지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P B바 A요. P B바 A.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B바 A. 뭐 중에 뭘 구하고 싶은 거니? B바 A라는 거. 지원. B바 A는 뭐 중에 뭘 구하고 싶은 거죠? 여자 중에서 2학년.
여학생 중에서 2학년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래서 여학생 중에서 이 A 중에서 B 2학년이면서 여학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끌로 여학생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130이잖아. 그러니까 130 중에서 여학생이면서 2학년인 사람이 여학생이면서 2학년 사람이 70명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되지? 이제 2번 한번 해볼게요. A과 B. 네, 유민아, 이거는 뭐 중에 뭘 구하고 싶은 건가요? B 중에 A. 여기 B랑 A가 저기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볼까요? 2학년 중이에요. 2학년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얘는 계산이 이렇게 될 거고. 자, 몇 번에 몇이지? 몇 번에 몇이죠? 제가 말해요? 네. 160분에 70. 되겠어요? 뭐 중에서? 2학년 중에서니까 얘를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뭘 보고 싶은 거야? 2학년인데 여학생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지? 2학년이면서 여학생인 이 둘이 겹치는 얘를 보고 싶은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160분에 70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요게 조건부 확률이다.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후, 하, 다음, 이렇게 되겠다. 자, 투수와 타자의 선호를 조사한 것이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이 회원이 투수 선수를 선호할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임의로 뽑은 뭐뭐뭐한 한 명이 여자였을 때야. 한 명이 여자였을 때 그 학생이 이 회원이 투수를 선호. 투수를 선호할 확률은 이건 거거든. 잘 보세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라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남자는 아니야, 그지? 여자였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자인 건 확실해. 성별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 중에서만 봐야 되는 거야. 뭐뭐 했을 때라고 했으면 여자였을 때라고 했으면 전체 집합이 우리는 여자에서만 다뤄야 되는 거야. 남자에서 다루면 말이 안 되지. 왜 여자라고 했는데 남자에서 다룰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자였을 때라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전체 집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길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식으로 조건 소개를 많이 해주냐면 뭐뭐뭐뭐였을 때라고 이제 조건을 소개를 많이 해요. 뭐뭐뭐였을 때 하고 이제 그 뒤에 게 나오는 건데 여기 뭐뭐뭐였을 때 하는 거가 뭐야? 이게 전체 집합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가 전체 집합 뭐뭐뭐였을 때가 전체 집합이 오고 얘가 사건이야. 그러면 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B. 여자였을 때니까 여기 여자가 와야겠지. 그리고 어떤 이 회원이 투수를 그러니까 여기 투수가 와야 되는 거지. 따라와요? 그러면 여자 중에서 B 투수를 선호하는 여자를 찾으면 되겠지. 따라와요? 자, 일단 여자는 어디 있니? 몇 명이야? 이렇게잖아. 여자들 전체 인원은 x 플러스 15일 거고 x 플러스 15 중에서 그 중에 투수를 선호하는 사람은 x잖아, 맞지? 보이세요? 여자들 중에서 그 중에 투수를 선호하는 사람 그니?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5 그다음에 투수 x 됐나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시고 이게 조건이 뭘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얼마? 6분의 1일 때야.
6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입니다. 뭘까요?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3 맞죠? x가 3이다. 됐어요? 다 했습니다. x 값을 구하라. 그러 넘어가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했더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이고 구매 희망 구매를 희망할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요 PA가 75%는 100분의 75 100분의 75는 약분하면 뭐예요? 4분의 3이죠.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되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다 입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을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몇 학년이 있지? 2학년밖에 안 나오네요. 1학년, 2학년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2학년만 나오니까 자 봐. 2학년 학생의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를 줬어요? 2학년 학생의 비율을 줬어? 아니지. 뭘 준 거예요?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이에요. 그죠?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 얘는 이걸로 쓰면 뭐예요? 구매를 희망하는 건 A고요. 2학년은 B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이라는 건 A도 만족, B도 만족이잖아. 구매를 희망해야 되고 2학년이어야 되니까 교집합이야. 그래서 P, A도 B가 전체의 얼마? 30%. 그러면 100분의 30.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로니? 됐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봐봐. 전체 학생 중에서 2등으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뭐라고?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지. 그치? 자, 때 뭐뭐일 때라는 게 뭐야? 얘가 전체 집합이라고. 그죠? 그리고 뒤에 봐봐. 뭐라고 그랬냐면 2학년인 학생, 2학년인 학생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자, 이게 전체 집합, 이게 우리가 다루고 싶은 사건. 자, 그래서 뭐지? 과학 기준으로 했을 때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얘가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전체 집합이 지금 A가 뒤에 와야 되겠지. A 중에서 니? 그 중에서 뭘 구하는 거야? 2학년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학년은 지금 B지. 따라오시나요? 다 했다. 계산하면요. PA 중에서 PA급이고요. 마침 PA는 아까 방금 구했는데 4분의 3이었어. 그리고 PA급이는 방금 또 구했는데 10분의 3이었네? 3 날리고 나면은 10분의 4, 5분의 2겠죠.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신가요? 유민아 잠만 자다 가겠다. 유민아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 어제 잠을 잘 잤니 유민아? 네, 쉬는 시간대 잠나면 정신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도 많이 자가지고 쉬는 시간에 좀만 보충하면 되겠다. 아이고 저 일단 뒤에 거 한번 또 해볼게요. 4번 해볼게요.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 이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뭐라 그랬죠? 홀수일 때 보이니? 홀수일 때 보이니? 그치? 홀수를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뭐뭐일 때 하면 알겠죠? 홀수일 때라고 했고 3의 배수 합시다. 홀수일 확률 3배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돼? P 홀수 중에서 뭐야? P 3배수면서 홀수인 걸 찾으면 되지. 그럼 얘는 뭐야? 홀수인 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3개
3의 배수면서 볼 수 있는 거 몇 개 있죠? 1개. 3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1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뭐일 때를 보세요. 소수일 때. 그 중에서 뭘 구하라고? 짝수일 확률을 구한다. 그럼 뭐야? 뭐일 때가 뒤에 오잖아. 이게 소수가 뒤에 오고요. 짝수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소수일 때라고 해서 소수 중에서 짝수. 자, 짝수로 갈 건데. 소수는 뭐가 있니? 2, 3, 5 해서 3개 있지? 소수면서, 이거 짝수가 아니라. 얘는 이거지. 짝수이면서 소수인 걸 찾아야지. 이렇게 하죠.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뭐 있니? 2밖에 없죠? 그래서 1개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5번 해볼게요. 1번. 자, P, A, B가 3분의 1대라는 게 나와있는데 A, B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민경, 네. 잠시도 틈을 놓치지 않는구나. 할게요. A, B 공식 한번 써볼게요. P에다가 P, B에다가 여기 P, A, B를 빼야 되죠. 아니? 자, P, A는 몇이야? 2분의 1이죠. P, B는 3분의 1이죠. 여기서 P, A, B를 빼면 되는데 아까 P, A, B가 몇이라고 했냐면 3분의 2라고 했어요. 3분의 2.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면은 P, A, B가 감산되나요? 6분의 1이죠? 자, 이거 구해놨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P, A와 B 구하라. P, A와 B. 그런가요? A와 B는 PB분의 얘가 P, A 교집합이다. 이렇게 오는 거고요. BB는 아까 구했잖아. BB가 여기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고요. A 교 B가 아까 여기 구했죠. 6분의 1. 6분의 1로 오시면 되니까 2분의 1이구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니?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이 이 5분의 1 A 교 B의 여집합 한번 해보자. 혹시 교회여가 사집합인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집합할 때 옛날에 했는데 민경 기억하세요? 아하. 사집합의 계산 확률 계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PA에서 PB를 빼는 거예요? 뭘 빼야 되지? 겹치는 거 빼는 거지. 사집합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는 거예요. 오케이? A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PA가 뭐냐면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P의 A 교비를 빼는데 이걸 한 결과가 몇이라고 했냐면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5분의 1이라고 했어. 됐어요? 자, 그러면 P의 A 교비가 10분의 3이겠지. 됐나요? 다 했다. 90값이 10분의 3이니까 자, 구해놓고요. 뭘 거라는 거지? 지금 마지막에 P, B바 A 여집합을 거라 입니다. P, B바 여집합을 거라 구해봅시다. 얘는 P A 여집합 분의 얘가 잠시 집합이죠? 이렇게 오고 P,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여집합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1에서 전체에서 P를 빼면 되잖아. 이렇게 빼고요. 얘는 뭐야? 차집합인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얘는 1에서 P를 빼면 되는 거니까 1에서 P가 뭐냐면 저기 2분의 1 얘를 빼면 되고요.
B 차집합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B에서 뭘 빼는 거야? A를 빼는 게 아니라 A와 겹치는 걸 빼는 거야. 그래서 A와 겹치는 걸 빼는 거야. 됐지? 다 했다. 분모는 2분의 1이고요. 분자가 얼마냐면 PB가 지금 5분의 2지. 5분의 2에다가 A교 B가 보시면 여기 뭐지? 10분의 3. 10분의 3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10분의 4니까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2니까 뭐 아무튼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다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곱셈 정리하고 뭐 이런 걸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잠시 쉬었다 가시죠. 해봅시다 여러분. 곱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저희 원영씨 알죠? 쌤 하나 드실래요? 맞아요? 네. 뭔데요? 초코 과자. 축구 가져요. 땡큐. 뭐야? 안 받을 줄 알았나고. 유민이 쌤안 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 평소에 쌤이 계속 괜찮으시다 하셔가지고 손에 힘 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받아가지고 떨어뜨릴 뻔해서. 선생님이 그런 거 선생님 그런 거 거절 잘 안 하죠. 별로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만나보고 그래? 별로 주고 싶지 않았나 보고. 아니에요. 그렇죠? 유민이 딱 아니 아까는 친구를 모함하더니 이제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녀석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과 B라고 하면 이 녀석은 P B분의 것이고 A급 B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곱하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확률 덧셈 정리했을 때 기억나세요? 덧셈 정리가 PA 합집합 B를 정의를 하는 거였잖아. PA 합집합 B가 PA에다가 PB에다가 빼기 PA 교비를 하는 거지. 얘는 뭐냐면 A 교집합 B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PB에다가 A 바 B를 곱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지. 여기까지 되니? 요거 이해되니?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의 의미가 약간 그 일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요 순서대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라는 것이 사실 B집합 중에서 B집합 중에서라는 말이잖아. B집합 중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그 중에서만 보는 거니까 B는 이미 일어났고 그 중에서만 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A 교집합 B라는 것의 의미가 B가 일어나고 나서 두 번째에 있는 이 A과 B가 이 A과 B가 의미가 뭐냐면 B가 일어나 있는 이미 B가 일어난 건 기정사실이고요.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이게 교집합A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이해가요? B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가 일어나면 A와 B가 일어나면 A 교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똑같은 게 이제 뭐가 있겠어요?
A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게 비정사실인데 A가 일어난 사실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하면 이게 뭐다? 똑같이 ABB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둘이가 같겠죠. 그래서 연달아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근데 얘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보면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줄 수 있냐면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빨간 공, 파란 공 뭐 이렇게가 있는데 얘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빨간 공이 7개랑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대. 파란 공 3개, 빨간 공이 7개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와야 되잖아.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파란 공이 나와야 돼, 그지?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가 지금 10개지. 10개 중에서 빨간 공이 나오는 건 7개겠지. 얘가 첫 번째 빨간 공.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뭐가 나와야 돼? 파란 공이 나와야 돼. 근데 보시면은 복원 추출인지 비복원 추출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복원 나서 다시 집어넣는 거고요. 비복원은 꺼내면 끝인 거야. 근데 보시면은 어때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이거 꺼낸 상태인 거니까 전체 공이 하나 줄었겠지. 그래서 전체는 9개 중에서 파란 공이 나와야 되니까 3개 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되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빨간 공이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PA라고 보신다면 파란 공이 나오는 걸 PB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녀석은 뭐냐면 빨간 공이 일단 나와야 될 사건인 거니까 얘는 PA인 거야. 됐니? 그리고 나서 얘는 PB냐 하면 얘는 PB가 아니지. 뭐지? PB는 10분의 3이잖아. 근데 얘는 PB가 아니고요. 어떤 사건인 거냐면 일단 빨간 공이 나와야 되지. 빨간 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B를 뽑는 사건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PA도 B가 나온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계산이 보시면 거꾸로 해도 똑같지. 얘는 뭐도 해볼 수 있냐면 이걸 또 다음에 한번 해봐도 돼요. 파란 공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먼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빨간 공을 뽑는 걸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의 계산이 이거에 의하면 똑같이 나와야 될 텐데 한번 보시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죠. 곱하기 뒤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일단 파란 공이 하나 나왔으니까 전체 개수는 9개로 줄었을 것이고 9개 중에서 빨간 공이 7개겠지. 됐나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띵띵 날리면 30분의 7. 아까 이거 계산하시면 30분의 7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온다. 됐나요?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밥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일단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확률 파란색이 나오는 거 확률을 구하는 게 요거 의미입니다. 됐나?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는 독셈 정리를 쓰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딴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0개의 적이 중에서 3개의 당첨제별 송이와 준이가 차례로 한 개씩 뽑는데 송이가 하나 뽑고 준이가 하나 뽑아. 구하라는 건 두 사람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봅시다. 송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사건을 A라고 하죠. 준이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나요?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묻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얘는 송이도 당첨제비를 뽑고 준이도 당첨제비를 뽑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구하라고 하는 게 1번에서 묻는 건 A 조직 허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송이도 뽑고 준기도 뽑고 됐지. 근데 이 녀석의 계산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는데 거기 잘 봐봐. 처음에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지. 처음에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누구부터 뽑냐면 송이와 준기가 차례대로니까 송이가 먼저 뽑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A가 먼저 일어날 거야. 맞지? 그래서 A가 먼저 일어날 거니까 일단 송이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하고요. 그 다음 준기가 송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상태에서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니? 자 그러면 송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것은 PA는 전체 10개 중에 3개겠죠. 그리고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는 건 송이는 이미 뽑았으니까 9개가 남았을 거고 그 중에 2겠지. 됐나요? 그래서 얘는 30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송이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은 송이만이라는 말은 송이는 뽑아야 되고 준기는 못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준기는 못 뽑아야 돼. 맞지? 그럼 얘도 어차피 송이부터 뽑잖아. 그래서 P 곱하기 뒤에는 뭐가요? 송이가 뽑아 있는 상태에서 준기는 못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계산이 송이는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3에다가 이걸로 할까? 여기다 할까? 10분의 3에다가 준기는 송이가 일단 뽑은 상태인 거니까 9개 중에 2개 남았죠? 9개 중에 2개를 남았는데 당첨 제비를 못 뽑아야 되니까 7개겠지. 계산하시면은 30분의 7. 여기까지 이해되니? 3번 한번 해볼게요. 준기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을 3번은 준기만 뽑는 것은 이거겠지. 송이는 그러면 못 뽑아야 하고 준기는 뽑아야 한다는 말이지. 그쵸? 그러면 일단 송이가 못 뽑고 그 다음에 B 준기가 뽑아야 되는데 송이가 일단 못 뽑은 환경에서 뽑아야 되지. 됐나? 그러면 이게 P 이제 송이가 못 뽑을 확률은 10분의 이제 꽝이 7개죠. 7개. 그리고 준기가 이제 뽑을 환경은 송이가 하나를 없애줬고 당첨 제비는 3개로 유지죠. 그래서 얘는 됐나요? 되겠지? 그 다음 4번 한번 해보시면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은 그냥 이거 PB를 구하라는 말인데 PB는 잘 생각을 해봐라. 준기는 처음 뽑는 사람이 아니지. 두 번째 뽑잖아. 그러니까 준기는 무조건 어떤 걸 지나와야 돼? 송이가 먼저 뽑는 과정을 지나쳐야 돼. 그러면 송이가 뽑았을 수도 있고 안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둘 다 와야 되는 거야. 즉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송이가 뽑아 있는 상태에서 준기가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송이가 못 뽑았는데 준기가 뽑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잠깐만. A바 B, B바 준기가 송이가 뽑고 아니다. 잠깐만. 준기가 뽑고 송이가 안 뽑고. 이건 잘못했네. 그건 잘못했네. 송이가 먼저 뽑아야 되잖아. 송이가 뽑은 상태에서 준기가 뽑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송이가 안 뽑은 상태에서 준기가 뽑아야 되는 사건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니까 그러면 송이가 뽑는 것은 10분의 3이죠. 10분의 3에다가 송이가 뽑아야 되고 그러면 얘는 9분의 2겠지. 에다가 송이가 못 뽑는 것은 10분의 7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제거가 됐으니까 9분의 3이다.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녀석을 계산하시면 결국 90분의 6, 90분의 21이니까 90분의 27 그럼 10분의 9겠다. 아니다. 10분의 3이겠다. 됐나요?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두 사람 중 한 명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은 뭐죠? 송이가 뽑고 준기가 안 뽑을 확률과 P 더하기 P
송이가 뽑고 준기가 뽑을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송이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아까 여기 구해봤어. 그게 뭐였죠? 송이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어딨냐? 이거 거기 있다. 2번. 송이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2번. 2번이 여기 30분의 7. 송이만 당첨제비. 그다음에 거기 이제 중기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도 3번에서 구했어요. 중기만 당첨제비 30분의 7.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뭐겠죠? 30분의 7 더하고 30분의 7 해가지고 30분의 14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15분의 7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요거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유민 정신 차리시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비공원 추출이죠. 비공원 추출해서 첫 번째 보시면 두 사람 모두 당첨제를 뽑을 확률을 먹었으니까 A가 뽑고 B가 뽑는다는 계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A 교집합이다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2번이랑 3번이 좀 재밌는데 송이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봤더니 송이는 뽑고 중기가 못 뽑는다 했더니 30분의 7 중기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봤더니 30분의 7 똑같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뭐죠? 우리가 송이가 뽑느냐 못 뽑느냐가 뒤에 준기한테 영향을 끼치지. 영향을 끼치는데 재밌는 게 순서가 송이가 먼저 뽑고 준기가 나중에 뽑든 아니면 둘이 순서가 반대가 되든 간에 봐봐. 송이가 먼저 뽑고 준기가 나중에 뽑아도 송이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과 준기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같지. 맞죠? 두 번째로 거기 봐. 준기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아까 4번에서 준기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봤더니 뭐였어요? 4번이 10분의 3이었지. 우리 송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기 쉽죠? 어떻게 돼요? 그냥 10개 송이가 먼저 뽑으니까 송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 그냥 3개잖아. 그래서 송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10분의 3 준기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10분의 3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제비뽑기 같은 걸 하시면 뭔가 약간 머리를 좀 쓴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뽑고요. 머리를 좀 쓴다 막 이러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약간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3개 들어있으면 초반에 뽑으면은 꽝일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초반에 뽑으면 꽝 나오면 얘네들이 이제 꽝을 몇 개 뽑아주면 확률이 올라갈 거니까 내가 나중에 뽑아야지 한 3번째나 4번째쯤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저런 거 당첨제비 뽑아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재밌죠? 자, 그 얘기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뒤로 가볼게요. 자,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자,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P-A가 1을 구해봐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A가 2를 구해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 2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건 2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얘가 A하고 2만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새로운 녀석도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도 있고요, B도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는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이거 조건을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A 합비를 해서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건데 A 합비가
그 생긴 녀석이 둘이 서로 배반 사건으로 생겼어. 둘이 서로 배반 사건으로 생겼는데 교집합도 없고요. 바깥에 A,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생긴 게 딱 약간 이렇게 딱 생긴 거야. 뭐 저걸로 보자면 뭐 남자 여자 이런 거겠지. 남자면서 여자인 것은 없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별은 없다고 보신다면 저렇게 딱 나눌 수 있겠죠. 됐나요? 유민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미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성별 가지고 뭐 말이 많다고 하지만 일단 뭐 그냥 이걸로만 딱 나눠 봅시다. 다른 성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저 상태에서 어떤 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E라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E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P A가 1을 구하고 싶어. E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A1 확률. 그죠? 네, 이거를 구해봐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P2에다가 PA 요집합 이다를 하시면 되는데 그림 모양에서 우리가 P2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죠? A 쪽에 속해 있는 E와 B 쪽에 속해 있는 E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A 쪽에 속해 있는 E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쪽에 속해 있는 E. 그 다음 B 쪽에 속해 있는 E는 뭐예요? B 쪽에 속해 있는 E. 짜짜짜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P2인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네 둘이 더해서 P2인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E는 A 쪽에 속하거나 B 쪽에 속하거나 둘 중에 아니면 없잖아, 그치?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됐어요?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도 적냐면 이렇게도 적어요. A 교집합 B인 것과 B 약간 이제 A, B 말고요. B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A 여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도 적어요. 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약간 이제 이게 모양이 배반 사건인 녀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녀석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녀석은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보통 이제 표로 주어지거나 이럴 때 있죠. 표로 주어질 때는 교집합이 약간 안 생기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한다. 즉 A라는 거에 E라는 거에 확률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되나? 요거 하는 거에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A와 B에서 생산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A와 B에서 생산을 한대. 근데 생산량이 전체의 30%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량률을 구해봤더니 2%랑 5%래. 2%랑 5%래. 이게 이제 불량률입니다. 이게 이제 비중이고 얘는 이제 불량률 2% 5%인 건데 그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게 불량품일 확률입니다. 1번 불량품일 확률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하나 이게 딱 모양이 저런 거죠. 전체 비중이 있고요. 전체 비중이 있고 이게 불량인 거예요. 불량이라는 녀석이 새로 발생하는 저 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 공장 생산 제품, B 공장 생산 제품이 있고요. 얘들은 불량품인 거야. 그리고 불량품이 아닌 애들도 있겠지. 그지?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라 하거든요. 불량품의 확률. 그러면 불량품의 확률이라는 건 P2잖아. 그지? 불량품의 확률이라는 건 보시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과 B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을 따지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A 교집합 B를 우리 그 앞에 덧셈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일단 A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PA에다가 곱하기 P A 공장에서 생산돼 맞죠? A가 먼저 일어났고 A 공장에 생산을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불량품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 A 공장에서 일단 생산을 했어. 생산을 먼저 했고 그 중에 불량품이 발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갈 때는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이거 아까 그거잖아. 앞에 얘가 먼저 뽑고 얘가 뽑은 상태에서 얘가 뽑는데 이것처럼 생산을 먼저 했고 A에서 생산을 한 상태에서 불량품이 발생한 거야. 되니? 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도 그러면은 B가 먼저 생산을 하였고 그러면은 B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제 불량품이 발생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A 공장에서 일단 생산할 확률은 비중이 10분의 30%니까 10분의 3이겠지? 그리고 A 공장 중에서 불량품은 A 공장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2%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2인 거야. 따라와요? 그럼 얘는 B는 70%고요. B 공장 중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건 50%야. 아, 5%야. 그래서 100분의 5겠지. 됐나요? 최종 불량률을 계산을 하시면 1000분의 6에다가 7호 35니까 4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량품 계산하는 거고요. 계산하는 거 어때요? 좀 헷갈리나? 헷갈리나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그 제품이 불량품일 때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한번 봅시다. 자, 그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지. 불량품이었을 때 그러면은 얘가 2바 A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2바 A. 이거 그러면 공식대로 한번 더 보시면 P2분의 PAU이지. 그렇죠? P2는 뭐냐면 1형 불량률 아까 구했잖아. 1000분의 41. 그래서 1000분의 41분의 PA 교집합 2를 구해야 되는데 A 교집합 2는 아까 여기서 구했던 거 기억나니? 불량품이 회사 A에서 나온 확률.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A에서 생산되었는데 거기서 불량품이 발생해야 되니까 100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1000분의 6이 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계산하면 41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 이거의 과정에서 좀 이거를 먼저 하고 가자. 봐봐. 잘 봐.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은 A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불량품일 확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불량품일 확률이 있을 것이잖아. 얘네 둘이 합이 전체 불량품일 확률인 거잖아. 그치? 이거가 되고요. 얘는 뭘 구하는 거예요? 아하, 얘는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의 확률이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저거를 빼먹었나?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의 확률. 잠시만. A 교집합이. 이거를 먼저 하고 가야겠다. 다시요. A 교집합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된 이라는 말은 A 공장에서 일단 생산이 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P1을 구하라는 말은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과 B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의 합을 구하라 라는 말이고요. 왜?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을 구하는 시기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을 구하는 시기 일단 A에서 생산을 하였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불량품을 구하는 거고요. 더하기 얘는 그러면 B라는 경우에서 먼저 생산을 하였고
불량품이 나오긴 나왔는데 B가 먼저 생산이 된 상태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A교1라는 것은 마찬가지 이거겠지. PA에서 생산을 하였고 불량품이 나왔는데 얘는 A가 생산된 상태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이거의 계산이고 이거 계산한 게 아까 여기 있고요. 요거 계산한 게 아까 여기 있지. 됐나? 그래서 1000분의 41분의 1000분의 6 해가지고 41분의 여기다 이렇게 이거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지. 이렇게 해서 너무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알고 계셔야 저거의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약간 뭐랄까 실제 계산할 때는 말이다 얘들아.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약간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얘로 계산하는 게 네. 이게 제가 여기서 식을 한 번 더 적어서 그렇지 실제 계산할 때는 우리 여기서 BA교 1을 구하잖아 그치? 그리고 B교 2도 여기서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교 1이랑 B교 1을 다 알고 있어요. 왼쪽 거 여기 있고 오른쪽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다 구해놓은 상태여서 여기 이제 구해놓은 거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번 더 적은 이유는 얘가 이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려고 이제 적은 거고 사실 막상 이거 2번의 계산은 이거를 이제 왼쪽 거 오른쪽 걸 둘 다 구해놨잖아. 오른쪽 거 왼쪽 거 구해놨으니까 그냥 P2는 요거 1000분의 41 요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A교이는 여기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개인만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이게 이제 분수로 적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풀어섰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건데 얘는 사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P2 구할 때 요거 한 번만 하시면 구할 수 있다. 그거 구하는 거는 이제 뒤에 문제 들어가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도우나만 10번까지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요거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0번까지면 꽤나 많잖아. 뛸게 해볼게요. 이제 하나 1번 자, 주머니에 흰색 6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가 들어있다. 입니다. 흰색이 6개 있으며 주황색이 7개 들어있어요. 소민아 살아있니? 네. 다행이구나. 1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임의로 2개의 탁구공을 차례로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입니다. 그리고 꺼낸 탁구공 다시 넣지 않는다 야지. 자, 할게.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볼게요. 흰색 탁구공을 꺼내는 거, 주황색 탁구공을 꺼내는 거, 요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얘는 갑니다. 자, 흰색 탁구공은 어떻게 되죠? 전체 7개, 8개 있으니까 6개, 7개 있으니까 전체는 13개 들어있죠. 13개 중에서 흰색 탁구공 6개를 꺼내시고요. 그러면 흰색 탁구공이 이제 꺼내져 있는 상태니까 12개로 줄 것이고 그 중에 주황색은 7개 있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겠죠. 됐나?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얘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에 주황색 탁구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첫 번째에 흰색이 나오냐 주황색이 나오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첫 번째에 흰색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흰색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의 계산은 두 가지잖아. 이거잖아.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올 확률. 아니,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 A라고 하고 두 번째에
주황색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나? 그럼 봐라.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올 확률은 B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이 B를 구하는 거고 얘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흰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오는 거와 첫 번째에 뭐가 나오고 흰색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야. 맞지? 자,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흰색이 나오고 라는 거. 첫 번째 흰색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13분의 1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황색이 나와야 되잖아. 두 번째는 주황색이 나와야 되니까 11분의 7이지. 됐니? 두 번째, 첫 번째는 주황색이 안 나와야 돼. 주황색이 안 나올 확률은 13분의 7. 이 두 번째는 주황색이 또 나와야 되니까 12분의 6이겠지. 하나 줄잖아, 주황색이. 됐어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번이에요. 됐나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됩니다, 2번. 비가 오는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월화수가 있고요. 자, 목이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죠. 자, 월요일에 비가 왔대. 그러면 목요일에 비가 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겠지. 계속 그냥 비가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가 한 번 안 왔다가 올 수도 있고요. 그냥 두 개 다 비가 안 오고 얘가 왔을 수도 있잖아. 맞지? 이것들의 확률을 한번 하나씩 구해봅시다. 첫 번째로 계속 비가 오는 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1번이라고 해서 1번 한번 구해보자. 1번. 자, 월요일은 일단 비가 왔어. 그래서 얘는 그냥 왔나 보다 하시고요.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갈 때는 자, 거기 봐봐.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얘는 2분의 1이야. 얘도 2분의 1이고요. 얘도 2분의 1일 거야. 맞지? 따라와요? 비가 왔는데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 또 2분의 1, 2분의 1. 그치? 그래서 얘는 1번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 아시겠어요? 그니?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야. 두 번째로 한번 더 보시면 얘는 비가 왔는데 다음날 비가 안 와야 돼요. 자 봐. 비 온 다음 날에 비가 안 올 확률이 몇이게? 몇이게? 민경 맞춰봐. 50. 2분의 1이에요. 확률로 얘기하셔야죠. 비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며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뭐야? 2분의 1이겠지. 돼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생각. 비가 안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비가 안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거기 적혀있죠. 됐니? 그리고 비 오고 비 와야 되는 얘는 2분의 1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따라와요? 따라오니?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한번 보시면은 얘가 비 오고 비 오는 거 2분의 1, 비 오고 비 안 오는 거 2분의 1, 비 안 오고 비 오는 거 3분의 1이라고 했지. 기억하시나? 그래서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얘가 비 오고 비 안 올 확률 아까 2분의 1이었지. 비 안 오고 비 안 오는 건 처음인데 안 오고 안 올 확률은 봐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거든요. 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겠어요? 지원아 졸리냐? 빨리 얘기해봐. 비가 안 왔는데 다음날 또 비가 안 오려면 이게 몇이겠어요? 다시 비가 안 온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비가 안 온 날 다음 날에 비가 또 안 올 확률은 몇일까? 3분의 2겠지. 오케이? 3분의 2인 거야.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다 했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되고 얘는 9분의 1이겠지.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무게를 비우는 것은 좀 귀찮지만 그 계산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약간 쉬었다가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자꾸 졸기만 하고 말이야 유민. 보자. 자, 2번까지 했죠? 3번 한번 가보자. 주머니 A에는 흰공 2개, 빨간 공 하나가 들어있고요. 흰공 3개, 빨간 공 하나. 빨간 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자. 임의로 한 주머니를 선택하여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할게요. 얘는 두 가지잖아. A를 선택을 해서 흰 공 2개 꺼내는 거랑 B를 선택을 해서 흰 공 2개 꺼내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A를 선택부터 한번 해보시면 일단 A를 선택해야 되잖아.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왜냐면 임의로 고른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임의로 고르는 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A를 선택을 한 다음에 흰 공 2개를 꺼내야 되지. 흰 공 2개는 3개 중에 2개 뽑는데 2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됐나? 자,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은 6분의 1이겠다. 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 B주머니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B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만 2개여야 되니까 32겠지. 됐나? 12분의 3 해가지고 4분의 1이죠. 2개 더 하시면 되겠지. 다음으로 갑시다. 4번 유빈 살아있나? 살아있나 유빈아? 유빈아 빨리 살아나라.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요? 네. 좋아요. 흰공 2개, 흰공 2개, 검은 공 3개. 그러니까 자꾸 그 중간중간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니요. 아, 그것도 아닌데 자요? 습관성 졸음이다. 습관성. 빨리 잠을 딱 깨세요.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한다. 첫 번째로는 흰 공 꺼낼 때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A에서 흰 공을 꺼내야 돼요. A에 흰 공 꺼내면 5분의 2지. A에서 흰 공이 나오면 B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흰 공 2개를 B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흰 공 2개를 여기다가 B에다가 2개를 집어넣으면 흰 공이 3개, 검은 공 3개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흰 공 꺼낼 확률, 흰 공 꺼낼 확률. 그러면 6분의 3이겠지. 됐나? 두 번째로 검은 공 꺼낼 때를 한번 해봅시다.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낼 거예요.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죠. A에서 검은 게 나왔으니까 B에다가 검은 공 2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검은 공 2개를 집어넣으면 검은 공 5개, 흰 공 하나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흰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지. 됐나? 2개 더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5번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1번 토너먼트 이렇게 생겼고요. 1번은 부정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1번이야. 다음과 같은 대진표를 만들 때
1번과 2번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해볼게요. 간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 1번이 왼쪽에 포함됐을 때랑 오른쪽에 포함됐을 때가 달라지지. 2번이 2번이 왼쪽에 포함됐을 때랑 오른쪽에 포함됐을 때 확률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왼쪽일 때랑 오른쪽일 때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할 때 얘네들을 전부 다 그냥 다른 자리라고 보고 배치를 한번 시킨다고 해봅시다. 2번을 그러면 왼쪽에다가 시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왼쪽. 2번이 왼쪽에 들리면 자리가 총 6개인데 2번이 왼쪽으로 들어갈 확률은 2개잖아. 6개 중에 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6분의 2인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번이 왼쪽에 와서 어떻게 해야 1번이랑 붙어요? 이겨야지. 2번이 이겨서 올라가야 1번이랑 붙을 거 아니야. 2번이 여기서 져버리면 1번이랑 2번이랑 못 붙죠.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추가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됐다. 요게 왼쪽에서 1번과 2번이 붙을 확률입니다. 이해되니? 오른쪽으로 한번 봅시다. 오른쪽. 자, 2번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자리는 총 몇 개예요? 6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6분의 3이야. 6분의 4야. 6자리 중에 4자리. 그래서 1번이랑 2번이 이제 그러면 완전 반대편에 있잖아. 그래서 얘들이 붙으려면 결승전에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결승전으로 1번과 2번이 둘 다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1번이 올라가려면 몇 번 이겨야 되니? 한 번만 이기면 올라가지. 그래서 1번은 한 번 이겨야 되고요. 2번은 만약에 2번이 이쪽으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이겨야 되고요. 얘랑 만나서 붙어서 한 번 더 이겨야 되지.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다음 한번 가봅시다.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합시다. 전체 청소년이 있고요. 전체 S전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다. 얘네들은 정확히 이렇게 서로 배만 사건 모양으로 생겼겠지. S를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60%가 5G를 이용한다는데 5G를 이용하냐 안 하냐는 딱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다. 이게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씩 일단 구해볼게요. S전자를 사용할 확률은 전체 몇 프로라고 했냐면 100분의 40, 100분의 40, 10분의 4, 5분의 2라고 했고요. 그죠? S전자의 확률은 5분의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S전자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를 이용한대. 자 그럼 봐. S전자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60%야. 그러니까 5G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S전자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60%. 그죠? 얘가 60%다. 100분의 60. 10분의 4. 5분의 4.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한번 보시면,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청소년이 5G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S전자 제품을 사용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 한번 봐봐. 뭐뭐뭐 하였을 때라는 말 있지. 하였을 때 하면 뭐라고? 그거일 때 하면 걔가 뒤로 가죠. 걔를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는 소리고 걔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일 때 5G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때 뭐라고? S전자를 사용할 확률을 구하라. 이거죠.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얘는 일단 우리는 얘네 둘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바로 갈 수 있으려나? S전자를 일단 S전자가 먼저 일어났고요. S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S전자를 사용하면서 5G를 사용하는 S전자를 사용한다는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5G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계산하시면 이게 P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요게 나온다고 하시면 얘는 5분의 2고요. 곱하기 얘는 5분의 3이니까 그리고 하시면 25분의 6이다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로 얘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걸 공식대로 한번 가보시면 C B분의에서 P S 교집합 B겠지. 됐나요? 자 이제 P B를 구해야 하는데 P B는 두 가지잖아. P B는 S면서 B인 것과 이 S가 아니면서 B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이고, 그렇죠? 잠깐만. S면서 B인 부분과 S가 아니면서 B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이고, 그 중에서 뭘 구하는 거야? B, S면서 B인 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저기 한번 또 보시면은 그걸 안 적었네. 다른 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5를 사용한다. 자 봐, 다른 전자 얘는 S전자, S가 아닌 전자. 그러니까 다른 전자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B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다른 전자 중에서 5G를 사용하는 사람은 50%다. 100분의 50이다. 2분의 1이다 이 말이지. 다 해간다. 자 이제 합시다.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 어떻게 구하죠?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어떻게 구하니? 얘는 뭐야? P S가 아닌 거가 이미 일어났고 P B는 B인데 S가 아닌 상태에서 B인 거 얘를 구하시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P B교집합 S 이렇게 나온다고 기억나세요? 아까 했던 이게 곱셈 정리잖아. 그래서 얘가 PS가 아닌 거는 S인 게 100분의 40이었으니까 얘는 100분의 60이겠지. 그리고 얘는 아까 위에서 구했잖아. 얘가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3 이렇게 나온다. 다 나왔다. 얘는 그러면 얘는 몇이냐면 아까 여기서 구했죠. 얘가 25분의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 10분의 3. 그리고 이건 어딨지? 25분의 1. 위아래로 50을 곱하시면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50 곱하면은 12, 15, 31분의 이렇게 나오네요. 잠깐만. A 교비가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저거 0.3. 얘도 맞는데? 계산이 틀렸다. PB분의 PS 교축지. 그래서 얘가 얘가 0.54가 되는 게 잠깐만 12, 15. PB분의 P A교비. PB가 0.54가 나와요. 맞는데? 잠깐만. 2를 곱하잖아. 12고. 5를 곱하잖아. 15잖아. 12, 15. 27. 이렇게 되죠. 계산. 자, 다음 가봅시다. 7번 한번 해보면요. 번 합니다. 저기 뭐라 그랬냐면 A 주머니에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B에는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2개래요. 봅시다. A에는 검은 구슬 3개, B에는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2개. 둘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얘는 좀 재밌죠? B. 뭐라고 그랬냐면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2개를 꺼냈을 때 둘 모두 검은색, 즉 둘 다 검은색, 둘 다 검은색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B였을 확률, 주머니 B, 이걸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얘는 그냥 이거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2개를 꺼내서 검은색이 2개가 나올 확률을 2개가 나오는 사건을 P S라고 합시다. S라고 합시다. 두 번째로 얘는 주머니 B를 선택할 확률을 그냥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나요? 네, 그러면 얘는 결국 PB가 S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PS분의 PB여야 해. PS는 B를 선택을 해서 A를 선택을 해서 검은 공 2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네. A를 선택을 해서 검은 공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해서 검은 공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잠깐만. 이거 잘못 쌀이.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B를 선택해서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됐나? 하나씩 한번 보여볼게요. 요 A를 선택을 해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에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에 A를 일단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고요. 검은 공 2개 나오는 건 무조건이지. 그래서 2분의 1은 이거 한 개 구할 수 있고요. B를 선택을 해서 검은 공 2개가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일단 B를 선택해야 되니까 B를 선택하는 게 2분의 1이고요. 그 중에 검은 공 선택하는 건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 공 2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얘가 12분의 1이에요. 헷갈렸나? 됐다. 이거를 넣으시면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위아래로 11을 곱하시면 6 더하기 1이니까 7분의 1이겠지.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가보자. 쌤,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오세요. 급하신가요? 아니요. 네. 급하면 어쩔 수 없지. 8번 한번 해볼게요. A 주머니에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B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자, 검은 공. 모양이 왼쪽과 오른쪽은 개수가 똑같죠? 전체 개수는 7개로 동일한데 흰 공의 개수랑 검은 공의 개수만 다른 거란 말이야. 유민아 언제 살아나냐? 너 맨날 자다가 갈래? 성신. 자, 뭐라고 그랬냐면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 B 주머니 공에 넣은 다음 B에서 하나를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해볼게요. 얘는 A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잖아, 그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가 A에서 흰 공을 꺼냈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민아 빨리 봐봐. 나 A에서 일단 흰 공을 꺼내야 돼요. A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은 얼마야? 1분의 2. 그 흰 공을 어디다 넣어? B에다가 넣을 거야, 그지? 근데 뭐가 나와야 돼? B에다가 넣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지. 그지? 그래서 B에서 흰 공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얘가 8분의 4죠. 8개 중에 4개.
그래서 7분의 1입니다. 두 번째로 A에서 검은고 꺼낼 때 한번 가봅시다. 유진아, 눈을 떠라 유진아. 자, A에서 검은고 꺼내야 돼요. 전체 7개 중에 몇 개야? 5개지. 검은 걸 B에다가 넣을 거야. 그러면 전체 8개 중에서 흰 공이 3개겠죠? 됐니?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56분의 15가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뭐 하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볼 건데 B 뭐 하라고 하는 건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흰 공을 꺼냈을 때, B에서 흰 공을 꺼냈을 때 A에서 B로 옮겨진 게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얘는 엄밀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얘는 B에서고 얘는 A에서 이렇게 이제 그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P 그러면 B에서 흰 공 꺼낸 확률 분의 P A에서 흰 공을 꺼내고 B에서 흰 공을 꺼내는 확률을 하면 되잖아, 그지? 자 봐, B에서 흰 공 꺼내는 확률은 이거 아까 구해놨지. 봐, A에서 흰 공 꺼낸 다음에 B에서 흰 공 꺼내는 확률 해서 이게 7분의 1. A에서 검은 공 꺼내고 B에서 흰 공 꺼내는 확률은 하면 56분의 15. 그러니까 B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은 A에서 흰 공 꺼내고 B에서 흰 공, A에서 검은 공 꺼내고 B에서 흰 공, 얘네들을 합치면 되겠지. 이해가 돼요? A에서 흰 공 꺼내는 건 얘네 둘밖에 없잖아. A에서 흰 공을 꺼낸 다음에 B에서 흰 공을 꺼내거나 A에서 검은 공을 꺼낸 다음에 B에서 흰 공을 꺼내거나 얘네 둘만 더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A에서 흰 공을 꺼내고 B에서 흰 공을 꺼내야 되니까 아까 보였죠? A에서 흰 공을 꺼내고 B에서 흰 공을 꺼내는 건 7분의 1이다. 위에 56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봐. 봐.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평균 5번에 한 번 비율로 방문한 집에 모자를 두고 온다 입니다. 수영이가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을 A라고 하면 이게 5분의 1이야. 자, 수영이는 설날에 A, B, C의 세 집을 차례로 방문을 하고 집에 와서야 모자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얘는 1라고 하죠, 그냥. 세 집 중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모자를 C 집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잘 봐. 얘는 잘 보셔야 할 것이 모자를 두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일어났지. 모자를 두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어났으니까 먼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이가 일어났을 때인 거야. 모자가 일단 두고 왔다는 사실이 일어났을 때 그게 C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건 건 거죠. 되겠니? 그러면 자, 요거를 구해볼 건데 일단 P2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P는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A집에서 모자를 두고 왔을 확률 더하기 B집에서 모자를 두고 왔을 확률 더하기 C집에서 모자를 두고 왔을 확률이 합쳐진 거지. A에서 모자를 두고 왔을 확률은 쉬워요. 그냥 A에서 5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렇지? B집에서 모자를 두고 왔을 확률은 일단 A를 거쳐서 왔잖아. 그러니까 A에서는 모자를 안 두고 와야 되는 거야. A에서는 모자를 챙겨야 그래 B에서 놓고 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B에서 놓고 오면 되고요. C에서 모자를 두고 왔으려면 A점과 B점에서는 모자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A에서 모자를 가지고 오고 B에서도 모자를 가지고 오고 C에서만 모자를 두고 오면 되는 거겠지. 이게 P입니다. 이게 이해되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PC인데 얘는 P2분의 이거잖아요. P는 이제 요래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고 이거 다 계산을 하시면 5분의 1 잠깐만요. 잠깐만, 평균 5번에 한 번에 이거는 모자를 두고 온다. 아이, 이걸 잘못 계산했구나.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평균 방문한 장소에 한 번 모자를 두고 온다고요. P1을 뭐라고 해야 되겠냐면 새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얘가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을 P2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새 집을 방문해서 모자를 두고 왔다라는 사건이 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 5분의 1은 얘는 이 새 집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들렀을 때 5번 중에 한 번은 모자를 두고 온다 이건 거고요. 걔가 2는 아니고 2라고 하는 건 새 집을 들렀을 때 모자를 두고 왔다는 사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해줘야 얘가 이제 정확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5의 3승이니까 125분의 25 더하기 20 플러스 16 하시면 되죠? 그러면 25분의 45니까 50, 61 125분의 61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자, 일단 구하라고 하는 건 그래서 P2분의 PCQ이고요. P2는 이거 125분의 61 CQ2는 여기 아까 구했죠. 125분의 16 그러면 16분의 60이다. 할 수 있겠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모자 두는 거 요거였고요. 2를 좀 잘 정의를 해야겠네요. 2가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제 모자 두는 게 아니라 새 집을 방문해서 모자를 두는 거. 새 집을 방문했는데 모자를 두고 오는 사건 이거를 2라고 이제 정의를 하셔야 좀 정확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10번 한번 해볼게요. 유민아 살아있냐? 유민아 빨리 살아나라. 자, 10번 해볼게요.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이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암에 걸린 사람의 사건. 암에 실제로 걸릴 사건을 A라고 합시다. 됐니? 그리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사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사건을 E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나? 자, 여기서 조건 한번 따져보시면 뭐냐면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이 98%래.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래. 잠깐만. 네, 이거구나. 자, 암에 걸린 사람을 걸린 사건이 A잖아.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래. 잠깐만. 아니다. 이건 이렇게 봐야겠지. 이렇게 봐야지. 다시.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인데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이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실제로 암이 걸렸을 확률이 98%인 거잖아. 걸린 사람들 중에서니까 이렇게 봐야겠네. 걸린 사람들 중에서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 100분의 98이야. 되나요? 요거고요. 두 번째 봅시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1에. 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얘가 얼마라고? 92%래. 100분의 91에. 됐나요? 다시 간다. 자,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600명을 진찰하여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하였다. 암으로 해답하여라. 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400명이고요. 걸리지 않은 사람이 600명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000명 중 이대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의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1번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잖아. 진단을 받았다는 말은 걸렸는데 걸렸다고 받거나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받거나 이거잖아. 그치? 걸렸는데 걸렸다고 받는 것은 P. 걸렸는데 걸렸다고 받거나 P.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을 받거나 이거죠. 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교집합은 어떻게 우리가 아까 곱셈 정리 기억하시죠? 어떻게? 일단 암에 걸려야 하고요. 걸린 상태에서 맞죠? 그래서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더하기. 얘는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안 걸려야 하고요. 근데 안 걸린 상태에서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PA가 안 주어져 있나? 아! 여기 있네. 이런. 으이차. 아, 이런. 자, 그냥 합시다. 암에 걸릴 확률은 얘는 글렀네. 얘는 글렀고. 자, 저거 암에 걸릴 확률은 지금 봐봐.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야? 1000명 중에 400명인 거잖아.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은 걸린 확률은 1000명 중에 400인 거야. 1000명 중에 400이야. 따로니? 그래서 이 확률은 1000명 중에 400명, 1000명 중에 400명이고요. 곱하기 얘는 E바 A는 뭐지? 걸린 사람인데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이 100분의 98이야. 100분의 98 더하기 안 걸린 확률은 일단 100분의 600이죠? 암에 안 걸린 거 1000분의 600 곱하기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할 확률인데 이거 보시면 안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할 확률이 100분의 90이지. 그러면 여기서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할 확률을 하면 100분의 8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100분의 8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계산이 뭐 좀 더럽겠지만 요래조래해서 더 하시면 25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얘는 여기다 놔볼까? 자, 얘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진단을 일단 받았지. 안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P에서 진단을 일단 받은 상태인데 얘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의 계산이 자, P2 아까 방금 구했지. 이거 구해서 몇이 나왔어? 25분의 11 나온 거 보이시죠? 25분의 11. 그래서 얘가 25분의 11이고요. P A 교집합인데 A 교집합이 어디 있냐면 얘가 이거지 이거. 이거죠? 얘가 얼마냐? 10분의 4, 5분의 2. 5분의 2에다가 50분의 49를 곱하시면 되네. 5분의 2에다가 50분의 49를 곱하면 되는구나. 그치? 또 위아래에다가 약분 먼저 하고요. 약분을 이렇게 하면 2분이 되고, 네, 위아래에 10을 곱하시면 110분의 4. 됐어요? 뭐라? 잠깐만, 위아래에 10 곱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날라갔구나. 위아래에 5를 곱하시면 50분의 49가 아니라 56분의 49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번이에요. 10번이고요. 이게 아마 실제 확률이랑 비슷할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병 같은 걸 진단을 받으시면 다른 병원에도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데 가서 이제 한 다음에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큰 병원 가서 한번 찍어보고 또 더 큰 병원 가서 한번 더 찍어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보셔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 다 했고요. 들어가시면 조건 확률 수용도를 해결하기가 있는데 얘네는 뭐 그다지 뭐 딱히 뭐 수용도를 그려하는 거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니 뒤로 넘어가시면 전원 종합 문제니까 그거 다 풀어오시면 조건 확률을 마무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듯 하고요. 오.